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인 제1야당 당대표를 중앙지검에 소환한 날 같은 장소에 있는 대검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언론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의 근거, 즉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빵 터지는 보도를 했지요. 자,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상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어준, 자, 검찰 수사팀에서 이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상호, 제가 그 서초동에서 듣기로는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두 분은 어쨌든 유동규의 불법 모의에 관한 경험 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는 있는 거예요. 그 증거의 증거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서만 다퉈지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인적 근거, 그러니까 진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수사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지휘부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능력 없다고 질타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김어준,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조상호 변호사가 속칭 서초동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수사팀은 어쨌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칠 증거가 없지 않느냐. 조상호, 그렇지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김어준, 그렇죠. 부족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지금 아예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또 듣기로는 위에서는 영장을 무조건 치라고 한다. 조상호,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영장 없이 출구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김어준, 야당 대표를 사상 최초로 소환까지 했으니 영장 정도는 쳐야 된다 이거네요. 조상호,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팀에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수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것들은 이제 본인들도 그거는 당연히 인식하고 있는데 영장을 넣었다가 이게 영장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영장을 넣었다가 만약에 영장이라도 기각되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아마 지휘부 쪽에서는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그걸 고려할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 하나 하고, 또한 아직까지 증거 하나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증거가 있어야 확보를 하지요. 그 말은 지금 말 증거밖에 없는데 김용, 전진상을 왜 회유하지 못했냐, 그런 질타 아닙니까? 조상호,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김어준, 보통은 이제 말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유해서 특수부를 끌고 가는데 이 경우는 그걸 못했다, 그런 질타. 조상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정진상, 김용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아직 못 만든 거지요. 김어준, 그리고 어차피 그 실무하고 있는 수사팀은 걱정하지 마라. 너네는 영장 기각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임시국회 회기 중이니까 거기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버리고 그러면 방탄 국회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오더를 내린 누군가는. 조상호,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이게 그 법리에 따른 검토 끝에 이게 구속할 수 있는 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수사팀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준, 근데 지금 속칭 서초동에서 들으시기로는 수사팀은 영장 청구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건 너희들이 따질 일이 아니고 일단 영장을 청구해 라고 지시하는 윗선은 어디입니까? 조상호,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법무부나 아니면 대검 최고위층이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대부분 실시간으로 보고되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조서에 입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김어준, 지금 방송에서 거론하실 만큼 신뢰할 만한 소스입니까? 조상호, 이 정도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제가 이제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누구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뿐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조상호 변호사의 전언처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재명과 엮을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확인이 되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지,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지요.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지요.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5년 2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경쟁을 시켰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대책위, 주민들의 개발추진위원회 그 뒤에 땅을 산 세력들이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첫 번째, 자기들이 땅을 이미 다 사놨으니까 환지해달라. 환지 사업을 해달라 요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자기들이 산 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자기들은 여기에 주로 샀으니까 이쪽은 빼고 이쪽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나무기, 유동규한테 돈 뇌물 주면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개발구역 지정을 자기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달라. 세 번째, 중요한 요구가 이런 거 있지요. 만약 민간 공동개발을 하면 민간 사업 파트너를 자기들로 지정해달라고. 그거 꼭 공모경쟁 안 해도 됩니다. 지정하면 돼요. 그런데 나무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법조 기자가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지만 나무기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수억대 뇌물을 줘가면서 유동규한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 결론이 뭐냐면 저는 원칙에 따라서 환지 안 하고 강제 수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하면 땅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투기한 사람들 그냥 시가로 보상받으니까 손해보겠지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구역을 제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 지정되고 싶었던 그들은 닭 줬던 개가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환지도 안 됐고 그들이 주로 매입한 땅만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됐고 민간 사업자로 이미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안 돼서 공모했고 그래서 이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서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최종 결론입니다. 제가 공개 경쟁시키라고 지시했거든요. 공모하라고. 그런데 2014년에 그 지분을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승인을 했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지분을 무슨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2016년에 제가 뭐하러 사업자들한테 1120억 원이나 추가 부담을 시킵니까? 제가 제 이익을 제가 뺏었다? 그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수사팀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지요. 이게 구속영장을 칠 사안도 아닌데 지휘부에서는 왜 못하느냐 질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소환날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오히려 이 사건의 지휘부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거나 혹은 패싱당했거나 혹은 이 사건에 거래를 두겠다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거지요. 수사팀은 설마 세 번째 출석에 응하진 않겠지? 라는 추정을 핑계로 구속영장을 치겠다는 꼼수도 한방에 박살이 났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으니 수사팀은 그야말로 테러가 없지요. 그만큼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결백과 당당함의 이재명식의 정면 돌파는 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년사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제 모습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거들어주기만 한다면 진실은 밝은 태양 아래 뚜벅뚜벅 걸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격과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용기와 소신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치우침이 없이 수사하고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법 집행에도 예외도 성역도 혜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연설처럼 검찰총장이 진실의 힘을 믿고 증거와 법리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팀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겁니까? 경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주가 조작이 재판정에서 검사들의 입에서 나왔고 또 그 검사들이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지방 발령이 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검찰을 발판으로 정권을 잡아 검찰 쿠데타라는 흑역사를 쓴 정치검사들의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균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